일학생 최세영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시동 평론가는 그 프로젝트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손흥민 선수 유니폼 네. 그거 싹쓸이 했더라고. 어머. 아 그래요? 예, 그거 혹시 학생에게 주려고. 나눠주시는 한 줄 싹쓸이 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예. 저를 주려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팔라 그러는 거지. 행어 한 줄을 싹쓸이 했다고. 예. 와 멋있다. 자, 멋있다고? 한 2, 30벌 될 텐데 한 줄이. 그거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자, 5,900을 어제 찍었어. 네. 6,000은 뭐 이제 코앞입니다. 네, 코앞이고요. 이제 조금씩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얼마까지 올렸어요? 노무라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8천 간다. 상반기에? 단기로 보면 최대 지수고요. 약간 공장장님 쫓아하는 느낌. 내가 말할 때 믿었어야지. 그러니까요. 노무라 애들 부족하네. 상반기 8천. 예. 그래서 굉장히 지수가 어쨌든 속도로 보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저희 최소영 PD님 계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제 500만 원이 됐네. 네.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500만 원이 됐고요. 이제 투자는 예전이랑 비슷하게 ETF의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의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돈이 쑥쑥쑥 자라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겠어. 너무 뿌듯하고 오를 때마다 잘했다 하길 잘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 이렇게. 그렇죠. 야. 근데 최소영 PD가 굉장히 지루한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막 오고 가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지루하지만 원칙에 맞춘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원래 딱 그만큼밖에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개별 종목이 4가지 똑같은 걸 계속 갖고 있고 사실 다른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액수를 보면 맞구나. 네 오르고 있어서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그 모든 건 액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이렇게 거. 하면 되나요 계속?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 있고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어쨌든 주식시장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오를 때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네. 원칙이 또 있거든요. 오를 때 예.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잠깐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주가가 왜 오르고 있지? 왜 오르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긴 맞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를 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제가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의 변화를 잘 읽으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겠지. 그래서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는데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투자할 때도. 그래서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왜 상승하고 있나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인서트 2를 한번 볼게요. 최근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6천에 다가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핵심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이후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92% 상승했고요. 현대차는 108%,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75% 올랐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모두가 다 올라가는 가운데 마이너스를 왜 찍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와 자동차주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오르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거는 월별 반도체 수출 금액입니다. 올해 1월에 반도체 수출이 20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네요. 그렇죠. 1월하고 비교하면.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사람들의 기대만 높아졌을 때. 근데 지금은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 금방 그칠 일인가 아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장이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급등하고 있죠. 이거 요새 이 컴퓨터 빨리 안 사놓으면요 엄청 비싸질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변화인데 이제 월드 모델 얘기하셨잖아요. 올리모드. 예. 이게 일종의 추론형 AI로 그렇죠. 변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같이 네.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럴수록 사실은 쉽게 말해서 메모리가 더 많이 쓰여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그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크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GPU가 단조라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처리할 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갑자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요거는 주식에 관심 없었으면 혹은 반도체에 관심 없었으면은 불과 몇 년 전 상황을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TSMC 같은 난 그런 데가 미래고 이렇게 바보 같은 멍충이 메모리 두뇌가 아니라 노트를 팔고 있는 이 메모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떤 비유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다. 근데 그동안 운동선수한테 자꾸 사법고시를 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갑자기 운동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거예요. 박찬호한테 사법고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종목이 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 종목인 게 지금 확 뜨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럴지 몰랐지. 네. 참 그러니까 이런 변화도 잘 보면은 뉴스공장을 잘 보시면 맞아요. 네.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되게 기업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미래를 일찍 봅니다. 뉴스 공장 잘 들으시면은 곧 펼쳐질 미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산업적 이익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제 어제도 그런 아까 뉴스 소개시킬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자사주 소각. 네. 이게 너무 웃긴 예, 예. 댓글이 지금. 최소영 PD의 눈빛은 돈독이 올랐다. 브리핑 때보다 눈망울이 좀 커졌나? 자 다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도 자사주 소각 상법 3차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한국의 증시를 올리는 가장 큰 좋죠. 동력이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 10년간 애플은요 6천억 달러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800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그렇지. 어떤 거거든요.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히려 주식 수가 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똑같은데 주당 이익은 올라가는 상황. 그렇지. 예, 이제 한국이 어쩌면 그런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발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도 받쳐주고 정책이 더해주니까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더 상단으로 보는 건데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이거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자기 지분율 방어용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썼기 때문에 그거 못 하게 했고 대기업들의 로비가 먹혔죠, 항상. 그렇죠. 네. 이번에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하면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대기업이나 주주들이 대주주들이 오너들이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바뀌냐면 예전에는 상속 같은 거 해주려면 주가가 낮으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누르고 이런 일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이건 안 되겠다. 더 올리자.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그 방법으로 안 된다 이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세금 내려면 10주를 팔아야 되는데 네. 오르니까 그렇지. 조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통령한테 안 먹히고 그쵸.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먹히고 주가가 너무 오르고 기분도 좋아요 지금 그쵸, 요새. 너무 해피하지.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상법 개정안도 이제 통과되고 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지금 소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더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이제 이 단계에 있으면 조금 루즈하게 되기도 하고 정책도 좀 느슨하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직 더 올라가야 돼. 무슨 소리야.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차를 너무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최소영 PD한테 여쭤보고 싶기도 한 건데 주가가 오르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걱정되는 것들은 뱉어질까봐? 일단은 돈 많이 불러서 배불러서 뱉어질까봐?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씩 드는데 항상 그래도 공포가 있구나. 네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아는데 또 계속 그런 공포심은 있습니다. 항상 있겠죠. 너무 네. 많이 올랐나? 네. 한 번에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는 다들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심리가 커지냐면 이렇게 오르면요. 쉽게 말해서 최소영 PD가 5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사실 500만 원은 내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내 돈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불안해요. 내 돈을 마치 잃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러기 전에 미리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네, 맞아. 불안해서 조금만 떨어질까 봐. 이거 다 내 돈인데. 두 번째는 실제로 조금 떨어질 때 막 팔아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떠냐면 오를 때 큰 수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항상 짜잘짜잘하게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막 8만 원대 사갖고 엄청 떨어졌을 때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6만 원대까지 버텼어요. 근데 다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오를 때 8만 1,000원에 팔아요. 네. 20만 원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19만 원, 20만 원을 가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주가가 오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주가가 빠질 때 잘 대응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오를 때도 결국엔 잘 대응해야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원칙은 주가가 오르는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안을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다시 꺾어져서 떨어지기 직전 아닐까? 예. 지금 팔아야 이 극대화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그 불안의 이런- 원천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좀 놔두면 나는 어차피 뭐 어차피 예.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처음 투자한 돈만 있어도 돼. 그렇습니다. 나 그럼 진짜 잘할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본 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그쵸. 좋은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치잖아요. 높이 그럼 빨리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5,900 넘어갔다가 갑자기 떨어졌잖아. 어머, 갑자기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오를 때도 끝까지 버틴다. 그래서 제발 엄청나게 대박주를 쪽박주로 만들지 말자라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야, 예. 대신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최상 PD님이 500만 원 수익을 냈는데 내가 300만 원 수익으로 줄면 팔 거야라는 계획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네요. 때문에 오를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빠질 때 팔아야 될진 계획은 갖고 있어요. 내가 감당할 손해, 맞습니다. 내가 감당할 손해 선을 정해놔야 되는구나. 그렇죠. 오를 때도요. 오케이. 똑같이.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추적 손절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를 때도 내가 어느 정도 밑에 떨어지면 팔아야지는 계획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2배가 올랐는데 나 5%만 빠지면 팔아야지? 그건 아니죠. 그거를 정하는 게 어렵겠다. 네. 그렇네요. 근데 자기 사이즈가 있잖아. 자기 사이즈. 그쵸. 자기 사이즈에 맞게 나는 요 정도 이상 손해가 나면 나 견디지 못할 것 같아. 네. 그다음에 이 이상 이익이 되더라도 난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 맞습니다. 이거를 정하는 게 어렵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런 배웠던 게 주가 대비 지수 대비 마이너스 10% 하면은 판다가 저희 하는 것처럼.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상승률과 흐름을 보고 그 손절매 금액이 다르게 설정이 된다는 다르게 얘기인가요? 설정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유가 분명하다면 네. 내가 조금 하락폭이 커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발짝 나가는 건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높아야 돼요.
나 스스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리가 어떤지, 내가 성격이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네. 결국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당이 되는 거죠. 내가 정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만 벌려고 했으니까 200만 원 벌었으면 됐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또 마련해 주거든요. 어렵다. 다음 주까지 정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줄어들면 팔겠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현황 볼 때 그 정도로 떨어지기는 힘드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팔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혹은 내 이 돈 그 원금까지만 지켜진다면은 나는 다 잃어도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도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배웠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그래서 싶었냐면 돈 빌려주는 거하고 비슷하다. 저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생겨요. 나이가 네. 먹어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데 못 받을 경우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훼손될까?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는다면?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으면 그 관계가 훼손될 것 같으면 돈을 안 빌려줘요. 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이 사람은 못 갚아. 그래도 뭐 상관없다. 그럼 저는 빌려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네. 갚는지 안 갚는지를.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정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에도 중요하지만 돈의 양에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은 친한 친구도 예를 들어서 돈이 막 엄청 많아지면 그게 달라지는 것처럼 정확한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는 것 같고 네. 그걸 지키면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또 그리고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아이러니하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돈을 벌었는데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해? 저는 왜 쓸데없는 걱정하지? 사실은 그게 이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은 다 내 돈인데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그런데 계획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오늘 뉴스에도 보면 매크로하게 거시경제라든가 국제관계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또 상승할 때 그렇지. 사실은 그리고 또 좀 길게 봐야 돼.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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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르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이 5천 간다고 할 때 1월 달에 만약에 그 말을 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 털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5천 가고 6천 가고 계속 가단 말이지. 큰 틀에서는.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오늘 떨어지면 역시 그거 틀렸나? 이제 떨어지는 건가? 네. 그나 빨리 이 손에 조금 벌어놓은 거 이거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그게 커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나만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면 두렵지 않고 이제 어쩌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잘 이렇게 버티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는 데 있어서 이 돈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저는 어떤 물건을 이제 그 아울렛이라고 칩시다. 내가 잘 가는 곳이었는데 아울렛에 이거는 이제 쇼핑을 하다가 깨달은 원칙인데 어떤 물건을 너무 싸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좋은 기회야. 이 가격이면 평상시에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사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면 사지 말아야 돼요. 안 입어요.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근데 안 사는 경우가 가격 때문일 때가 있어요. 네. 다 마음에 들어. 아,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싸.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죄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살 때. 그럼 안 사게 되고 그건 계속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자기 전에.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살 거는 안 사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가격 때문에
사기를 망설여지는 건 사야 됩니다. 그렇게 사야 되는 물건에 대한 기준, 돈을 지불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투자에서도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돼요. 네. 그렇지. 가격은 뭐냐면 내가 지불해야 될 거예요. 음. 근데 가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옷을 살 싸다고 때 사면 안 돼. 그렇죠. 옷을 살 때도 뭐냐면 내가 지불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돼요. 가치를 본다. 그래서 가격에 흔들리면 안 된다. 가치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투자할 수도 있어야죠. 근데 이게 받아 적어요 다. 교육이 진짜 안 돼요.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집에 갔더니 아내가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샀어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가격이 싸서. 이게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작동 원리예요. 네. 이거 싸다. 지금 그렇죠. 사야 돼. 놓치면 안 돼. 네. 그런데 사는 이유가 가격이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20대 초반, 뭐 중반 이럴 때는 일단 자기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가성비. 지금은 그렇게 소비를 안 해도 되는데도 이 습관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되는 하면 안 경우가 돼. 많습니다. 이 가성비는 나쁜 거예요. 주식 아가방을 통해 지혜를 이게 배워. 가성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가성비에 익숙해지면 그건 나쁜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명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설명절에 감동적인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식 아가방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시골집에 가면서 어머니를 위한 캐시미어 코트를 사셨대요. 번 돈으로.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만 일하셔서 매일 점퍼만 입으셨대요. 처음으로 비싼 옷을 사드렸다. 열심히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다. 주식 아가방을 통해 배워가지고 네. 선물을 보내준 게 아니고 네, 들고 아니, 저희한테 보낸 거 아니야. 아랑님.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좀 보내주지 그러면. 저희 그리고 설 연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희가 주식 아가방 오늘이 30회차거든요. 29회차까지 설 연휴 몰아보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이라도 오케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모아서 네, 이렇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틀어놓으시고 그냥 운전하시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홍보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봄맞이 주식 아가방 오프라인 강연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강남과 목동, 송파 등 서울 서울이네. 지역을 서울. 저희가 이 타겟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 팔고 좋다. 자, 우리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그 큰 뜻에 부합하고자 자, 우리가 아파트 팔고 갈 돈 없는 돈을 참 그리고 우리가 그 박시동 이광수 박시동이 주식 방송을 아예 하나 3월달에 론칭하려고 합니다. 예. 아예 이 꼭지는 이 꼭지대로 계속 하겠지만 아예 12시에 만나요. 예, 12시쯤에 원래 이제 주가 직장인들은 조작. 그런 아니 그 주가 조작 아닌가요? 12시에만. 예, 만나요. 우리 방송을 통해 집단적인 주가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사가지고 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예, 이광수 박시동의 가칭 12시에 만나요인데 예,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 그때쯤 되면 아침에 급한 일 처리하고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송 준비 중이라는 거. 예, 자 재밌겠죠?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아, 같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거긴 출연해야지 학생인데. 네. 예. 자 공부 더 하겠습니다. 이광수 박시동만 내가 어떻게 불안해서 내보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